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3월 기준 경기 선행지수가 102로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표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솔그룹의 지주사인 한솔홀딩스와 그룹 계열사인 한솔로지스틱스 투자 부문이 합병에 성공하면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증시가 과열 논란 속에 큰 폭의 조정을 받자 중국 펀드의 지난주 단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채권은 3개월, 주식은 1개월 전부터 각각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OECD가 우리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출 부진 등 여전히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해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관측입니다. 보도에 정한희 기자입니다. 오늘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3월 경기 선행 지수가 102로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을 경우 경기가 확장적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대로라면 우리 경제가 올 하반기로 갈수록 빠른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지수는 38개 조사국 가운데 4위로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경기 성장세 둔화를 겪고 있는 이웃국 중국은 지난해 9월 99.3에서 6개월 연속 하락세로 올해 3월엔 지수가 98.7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최근 99.6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경기 회복 전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3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지는 등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정부와 연구기관의 경기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는 어제 수출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1%로 낮췄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내수 진작이 예상되나 수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5월 경기 동향에서 생산, 소비, 건설 투자 등 실물 지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인다면서 저유가와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식 시장도 활기를 띠는 등 내수 경기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의 경제 지표들로 회복론을 관망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돼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월 달에 내수 관련 지표들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향후에 국내 경기 회복은 여전히 강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내수와 수출이 동반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출은 4월 달에 전년 동월비 8.1% 감소해서 여전히 수출은 부진합니다. OECD가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 들어 수출이 4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경제 회복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한솔그룹의 지주사인 한솔홀딩스가 물류부문 계열사 한솔로지스틱스의 투자부문과 합병했습니다. 한솔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지배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한솔그룹이 한솔홀딩스와 한솔로지스틱스의 투자 부분을 합병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솔홀딩스와 한솔로지스틱스는 오늘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한솔로지스틱스를 투자 사업 부분으로 분할한 뒤 투자 부분을 한솔홀딩스와 합병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솔홀딩스는 근본 합병으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기존에 영위하던 물류 사업에 집중하게 되어 물류 전문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할 합병으로 한솔홀딩스의 지배력은 보다 커졌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가 가진 한솔제지 지분 8.07%, 한솔케미칼 지분 3.19%를 갖게 돼 한솔홀딩스의 한솔제지 지분율은 15.4%까지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한솔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중심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여기에 약 5% 지분을 더 갖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요건인 20%를 충족하게 됩니다. 기존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홀딩스, 한솔EME, 한솔로지스틱스로 이어졌던 순환출자 구조도 한솔홀딩스, 한솔EME, 한솔홀딩스로 이어지는 구조만 남게 됐습니다. 한솔EME가 보유하고 있는 한솔홀딩스 지분 4.3%만 매각하면 순환출자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지주사 재편 과정에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솔로지스틱스 2대 주주인 조 회장에게 한솔홀딩스 신주 배당으로 보유 지분도 3.34%에서 4.19%까지 늘어나면서 어머니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지분율 3.51%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하거나 매각한 후 현금을 마련해 한솔홀딩스 주식 매입에 나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서울 시내 새 면세점 2자리를 놓고 국내 굴지 유통업체들이 격돌하는 면세점 대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면세점 후보지를 중고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관으로 확정했습니다. 강남의 경우 지난달 초 현대백화점그룹이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점찍었습니다. HDC 신라 면세점은 용산을 지목했고 한화갤러리아도 강남 강북에서 벗어나 여의도 면세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강남 6호 아울렛과 송파 NC백화점, 강서 NC백화점 등을 놓고 저울질 중입니다. 면세점 업계 1위 롯데는 현재 김포공항, 동대문, 신촌, 이태원, 신사동 가로수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통 공룡들이 입지와 함께 가장 신경 쓰는 홍보 포인트는 중소 중견기업 또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 공조 전략입니다.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을 보면 해당 면세점이 상생 협력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배점이 만점의 3분의 1인 300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들었더라도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지불식 간에 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의 우려와 불안감을 고려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위반 행위가 중요하지 않거나 정도가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키로 하고 최소 과징금 면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2천만 원 안팎에서 최소 과징금 면제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펀드 단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2.63%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펀드가 중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주식만 오른 만큼 중국 펀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증시가 과열 논란 속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자 중국 펀드들의 단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 10억 원 이상 공모형 중국 주식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63%를 보였습니다. 중국 펀드의 단기 수익률 악화 이유는 당국의 과열 경고와 신주 발행 부담 등의 우려가 겹치면서 지난 4일부터 8일 중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상하이 종합지수는 4,480.46에서 4,205.92로 6% 넘게 하락했습니다. 펀드별 일주일 수익률을 보면 삼성 중국 본토 레버리지 자1A가 마이너스 6.91%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현대차이나 대표기업 레버리지 1 종류 A도 6.71% 손실을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최근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화랑과 달리 올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는 신용잔고가 1조 8천억 위안에 달할 만큼 투기적 성격이 짙어 투자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지금 4월 달에 한 10배 한 3개 정도 부도가 났어요, 지금. 얘네가 5월, 6월에도 채권망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몰랐던 섀도우 뱅킹 관련해서 기업들 디폴트 리스크가 좀 있지 아닌가. 중국 펀드의 중장기 수익률은 아직은 우수한 편이나 수익폭은 감소 추세입니다. 중국 펀드의 1년 수익률은 55.21%, 6개월 수익률은 33.93%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과 1개월 수익률도 22.8%와 1.35%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수익폭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약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펀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단통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지원금으로 박리담에 영업을 하는 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삼성전자 갤럭시 S6 32기가 모델을 합법적인 가격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한 30만 원대 초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수준인 공시 지원금에 추가 20만 원가량을 페이백으로 지급해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는 식입니다. 단통법상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 지원금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단말기를 살 수 있는데도 가입자가 몰리는 지원금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판매점과 가입자 사이의 거래가 극비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매점들은 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원금 규모를 공지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보안을 철저히 관리해 게릴라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LG유플러스가 최저 2만 원대 요금에 무선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미래형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KT가 지난 7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선보인 지 일주일 만에 LG유플러스가 이에 대응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LG유플러스는 음성을 많이 쓰는 고객을 위해 KT보다 낮은 수준의 데이터 중심 LTE 음성 자유 요금제 7종과 동영상 시청 등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게 특화된 LTE 데이터 중심 비디오 요금제 6종 등 총 13종의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소비자와 택배기사, 상인 등 음성과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가 높은 고객과 데이터를 많이 쓰는 젊은 세대 고객으로 이원화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SUV 인기에 밀려 판매가 예전 같지 않은 국내 세단 시장이 올 하반기에는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기아차의 중형 세단 K5와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 신형 모델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형과 준중형 세단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통적인 주력 판매 차급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이들 차급의 판매 비중은 2010년 51%에 달했지만 이후 내리막으로 접어들어 올해 1월부터 4월에는 29%로 30%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2010년 18%에 불과했던 SUV의 판매 비중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올 들어 4월까지 판매 비중은 32%로 중형, 준중형 세단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2010년 후 5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K5와 아반떼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5는 2010년 첫 출시 후 월 판매 10,000대를 돌파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고 아반떼는 1990년 1세대 출시 후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긴 인기 차종입니다. 최근 글로벌 채권 금리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4,564억 달러가 증발할 정도인데요. 이 가팔라진 국내외 채권 금리의 급등세가 국내 주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최근 금리 추세 그리고 주식 시장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글로벌 채권 금리의 움직임이 급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을 시작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국채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 추세부터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선 독일의 그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뭐 한 달이 채 못 되는 시점에서 한 14배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는 10일 오전 기준으로 해서 한 지난해 11월 14일 이후에 2.32%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세로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인지 전망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한 뭐 기술적인 되돌림을 좀 보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바닥 이제 저점은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독일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이유가 어떤 수급적인 가장 이유도 중요했겠지만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하면서 이러한 펀더멘탈 요인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국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좀 가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금리를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스프레드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낮은 가격들을 좀 나타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당분간은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원래는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최근의 금리 급등은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했던 주식시장에도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그 금리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런 모습일 수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동성의 힘,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주식과 채권이 상당히 이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그동안 좀 약간 이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유동성을 축소한다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이 모두 다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어떤 그 기대감만으로 올랐다 이러한 그 측면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이제 할인해주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금리 상승이 예견이 됐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여전히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크게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경기의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매력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글로벌 채권 시장의 약세는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이나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을 좀 반영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6월에 FOMC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대세적으로 한 9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94년 그리고 2004년에 그 금리를 인상했을 때를 좀 보면
금리 인상 초기 시점 이전의 채권은 한 3개월 전부터 반응을 했었고요. 주식시장은 1개월 전부터 반응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가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3개월 전이고 주식시장이 1개월 전이라면 9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한 8월 정도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고 채권 시장은 한 6월 정도부터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국채금리 상승이 그거보다 조금 더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감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시각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줄어드는 유동성 축소에 대비를 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그 변동성이 얼마나 길까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 이제 저희 이제 패턴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변동성 축소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은 좀 하락세 그리고 채권시장도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는 뭐 장기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었으니까 그거를 견디신다면 뭐 일단은 상당히 이제 향후에는 좋은 주식시장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짧은 구간에라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금리 인상 기회는 오히려 금융주 안에서 증권주보다는 은행이나 보험업종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보험업종보다는 은행업종이 금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리 급등 속에 유동성 축소 경계령이 내려진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과 대처 방안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백소 성분인 이어 무피소가 혼입된 백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홈쇼핑 등 판매사와 내추럴 엔도텍 등 제조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늘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구성한 포스코의 모든 계열사 대표들이 권호준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경영쇄신에 착수했습니다. 봄 이사철이 끝나면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3월 거래량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루브라 폭락과 경제 불안 등으로 크게 위축된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여름 더위가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씨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전남과 경남에 5mm 미만, 제주도는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26.6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기온 상승이 덜하겠습니다. 서울 23도로 5월 중순 평균 낮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3도, 춘천과 대전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16도, 강릉 17도로 오늘보다 크게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된 뒤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법구경을 보면 나 이외에 모두가 스승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내일 스승의 날 비단 학창시설 선생님만이 아니라 나와 인연이 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생각하는 날로 여기신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